어느새 매서운 추위가 닥쳐왔습니다. 네로가 파트라슈와 함께 그림을 출품하고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쏟아졌어요. 오솔길과 밭둑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작은 시내는 꽁꽁 얼어붙었지요. 벌판에서 느끼는 추위는 더욱 강렬했어요. 그래서 동이 트지 않아 온 세상이 아직 어둡게 잠겨있는 시간에 우유를 가지러 갔다가 아직 잠이 깨지 않은 마을로 우유를 배달하러 다니는 일은 더욱 고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파트라슈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네로는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지만 파트라슈는 점점 늙어 관절도 아프고 뼈마디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이를 절대 포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네로는 파트라슈를 도와주고 싶어서 직접 수레를 끌려고 했지만 파트라슈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파트라슈는 얼음 위에 생긴 바퀴 자국들 때문에 울퉁불퉁해진 길에서 네로가 뒤에서 미는 것 정도만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파트라슈는 모진 세월을 견뎠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때로는 추위에, 때로는 험한 길 때문에, 때로는 다리 통증 때문에 힘든 적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파트라슈는 숨을 몰아쉬고 튼튼한 목을 숙인 채 꾹 참으며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었지요. 파트라슈, 집에서 쉬어. 정말로 이제는 좀 쉬어야 해. 수레는 나 혼자도 충분히 끌 수 있어. 아침마다 네로는 말했습니다. 네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파트라슈는 집에서 쉴 수 없었어요. 파트라슈는 매일 아침 수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이 발자국을 남겼던 그 눈 덮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지요. 죽을 때까지 쉬면 안 돼. 파트라슈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트라슈는 가끔 자신이 쉴 날이 그리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눈도 침침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성당의 종이 이제 일어나 일하러 갈 시간임을 알리며 5시에 울리면 파트라슈는 단 1분도 더 누워있지 않았어요. 불쌍한 파트라슈, 이제 곧 너와 나는 함께 조용히 잠들겠지. 할아버지가 언제나 빵 조각을 나누어 주던 그 거칠고 마른 손을 뻗어 파트라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파트라슈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 가고 나면 네로는 누가 돌볼까? 어느 날 오후 네로와 파트라슈가 안트베르펜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플랜더스의 들판은 온통 눈으로 덮여 대리석처럼 단단하면서 매끄러웠어요. 그런데 길에 탬버린을 치는 인형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15cm 가량의 키에 빨간색과 금색이 섞인 예쁜 인형이었는데 그 인형은 그다지 망가지지 않고 멀쩡했지요. 네로는 그 인형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아루아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풍차 방앗간으로 갔을 때는 꽤 깊은 밤이었습니다. 네로는 아루아 방의 작은 창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둘은 오랫동안 소꿉친구로 지냈으니 이렇게 예쁜 걸 준다고 해도 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루아의 여다지 창 아래 경사진 지붕이 있는 헛간이 있었지요. 네로는 헛간 지붕에 올라가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아루아 방의 격자무늬 창문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던 아루아의 얼굴이 반쯤 겁에 질렸어요. 네로는
인형을 아루아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눈길에서 찾은 거야. 받아. 너 가져. 그리고 하느님이 은총이 내리시기를. 아루아가 고맙다는 말을 할 새도 없이 네로는 헛간 지붕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어둠 속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풍차 방앗간에 불이 났습니다. 풍차 방앗간 주인은 보험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없었지만 몹시 화가 났어요. 잠에서 깨어난 네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을 끌어 달려갔습니다. 코제 씨는 화를 내며 네로를 밀어내고는 거칠게 말했어요. 어두워진 후에 내가 이곳을 어슬렁거렸어. 그 누구보다도 넌 오늘 우리 방앗간에 난 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해. 그렇지? 네로는 멍하니 잠잠고 코제 씨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고 저런 농담을 그냥 받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코제 씨는 다음 날에도 마을 사람에게 공공연히 잔인한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로에게 진지하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두워진 후에 방앗간 뜰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일로 서성대던 네로를 본 사람이 있고 아루아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네로가 코제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자인 땅 주인이 말을 믿었어요. 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약속이라도 한 듯 생각에 비위에 맞춰 주었어요. 매일 아침 네로와 파트라슈가 안트베르펜으로 가지고 갈 우유를 모으러 사람들이 집이나 농장을 들르면 사람들은 예전처럼 환하게 미소를 짓는 대신 시선을 피하며 짧게 인사를 건넬 뿐이었어요. 방앗간 주인이 터무니없는 의심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직접 하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무지했기에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코제 씨의 말에 반박하고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없던 네로에게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코제 씨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순수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할 리가 없다고요. 그 아이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집센 코제 씨는 한 번 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한편 네로는 그런 일을 불편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애써 참으며 자신이 받은 상처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트라슈와 단둘이 있을 때는 자신이 속내를 조금 드러냈어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했지요. 내 그림이 1등을 하면 그때는 다들 나에게 미안하겠지. 하지만 지금껏 작은 세상에서만 살아오면서 모두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아직 16살도 안 된 어린 소년에게 그 작은 세상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일이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온통 눈으로 뒤덮여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황량한 겨울에는 더욱 그랬어요. 겨울에는 마을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이나 상냥한 인사 속에서나 겨우 온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겨울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더욱 가깝게 지냈어요. 네로와 파트라슈만 빼고 말이죠.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둘과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로와 파트라슈에겐 작은 오두막에 몸져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의 불은 자주 꺼졌고 식탁에는 빵 한 조각 없는 날도 많았어요. 안트베르펜에서 온 우유업자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파트라슈는 평소처럼 낯익은 집 대문마다 멈춰 섰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파트라슈는 아무 소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들을 올려다 보았는데 대문과 함께 자신이 마음까지 닫아 걸고 파트라슈에게 빈 수레를 끌게 해야 하는 이웃들의 마음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코제 씨의 비위를 맞춰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